지난번 영상에서 같이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같이 위시리스트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의 위시리스트 페이지 제일 위쪽에는 칸반 보드 뷰를 사용해서 제가 필요한 것과 사고 싶은 것 리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각 데이터 칸에는 제가 언제부터 사려고 고민을 했는지 날짜가 나올 수 있게 설정해 놨고요. 또 이렇게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샀을 때는 purchased를, 그리고 안 사기로 결정했을 때는 패스를 클릭할 수 있게 해놨어요. 밑에 purchase list 터글 아래에는 제가 산 아이템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지 않고 넘어간 아이템들은 그 아래 패스 리스트 안에 테이블에 나오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이템을 산 후에 여기 purchase를 클릭하면 이쪽 아래 purchase 리스트에 나타나게 돼요. 그런 후에 데이터 페이지에 들어가서 레이팅이나 purchase date 등 필요한 정보들을 더 넣어줄 거예요. 이 페이지 속 URL 속성에는 제가 처음 클리핑할 때 저절로 링크도 같이 저장되기 때문에 링크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위시리스트 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한번 처음부터 같이 셋업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페이지를 복사해서 빈 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해볼 것은 모든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슬래시를 치면 나오는 메뉴를 내리시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테이블 인라인 옵션은 이 페이지 안에 바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오늘 선택할 테이블 풀 페이지는 새로운 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옵션이에요.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untitled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열릴 거예요. 사이드바에서 보시면 위시리스트 페이지 아래에 untitled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테이블의 이름을 위시리스트 마스터 테이블이라고 정해줄게요. 원하시면 이 페이지에도 아이콘과 커버를 넣어서 꾸며줄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위시리스트 페이지에 돌아가서 보면 저희가 방금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링크가 생겼죠? 다시 링크를 클릭하셔서 데이터베이스의 속성들을 설정해 볼게요.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3개의 빈 데이터들이 포함되어서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 데이터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임 쪽의 칸을 오른쪽 클릭해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깔끔한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데이터 속성들을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 오른쪽 위 New를 클릭한 후 New 템플릿을 클릭해 줍니다. 새로운 템플릿의 페이지의 이름을 간단하게 템플레이트라고 적어줄게요. 타이틀 바로 아래에는 속성들이 나열이 되는데요. 일단은 원래 설정되어 있는 속성들부터 바꿔줘 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태그 속성을 클릭하시고 이름을 created date로 바꿔줄게요. property type 또한 리스트 아래쪽에 있는 created time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 속성 안에는 각 데이터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날짜를 나타낼 수 있는 속성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있는 files의 이름을 since로 바꿔줄게요. 언제부터 이 아이템을 고민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property type은 formula를 선택해주세요. formula를 쓰는 이유는 제가 따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이미 저장된 created date에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려고 해요. 포뮬라는 약간의 간단한 코딩이 필요해요. 속성 옆에 칸을 클릭하시고 코딩을 써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쓴 코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created date의 속성을 제가 설정한 날짜 포맷대로 보여주도록 한 거예요. 다음 속성으로는 태그를 넣어 볼게요. property type은 select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오른쪽 empty를 눌러서 선택할 옵션을 추가해 줄게요. 사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 이 두 옵션을 넣어줍니다. 여기서도 각 옵션의 오른쪽 끝에 점 3개를 누르시면 색을 정할 수 있어요. 취향대로 색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 속성은 체크박스들을 만들어 볼게요. 처음 체크박스는 Purchased고요. Property 타입은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Property 타입에 이름은 Pass로 설정해 줄게요. 아이템을 구입했을 땐 이 Purchase 박스에 체크를 해줄 거고요.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는 Pass에다가 체크를 해줄 거예요. 다음은 구입한 경우를 위해 Purchase Date을 넣어줄 속성을 만들어 줄게요. Property 타입을 Date로 설정하시면 이 empty 칸을 선택했을 때 달력이 떠서 쉽게 날짜를 선택해 줄 수 있어요. 다음 속성은 rate로, Property 타입은 select로 선택해 줄게요. 이 속성은 제가 구입한 물건이 잘 산 아이템인지 스스로 평가해보는 칸이 될 거예요. 선택 옵션으로는 엄지척 이모티콘을 1개부터 3개까지 만들어 볼게요. 엄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색도 한번 바꿔줄까요? 마지막으로는 URL이라는 속성을 추가해 볼게요. 이곳에는 제가 클리핑한 링크가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필요한 데이터들의 속성들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마스터 테이블로 돌아가서 보면 방금 세팅한 속성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위시리스트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보기 편하게 여러 가지 뷰로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의 빈 블럭에 슬래시를 치고 Create Linked Database를 검색해서 클릭해 주시면 현재 노션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방금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스크롤해서 찾으시거나 타이핑을 하셔서 검색으로 찾아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방금 만든 테이블이 그대로 이 페이지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저는 테이블 뷰보다 좀 더 깔끔하게 보드 뷰로 바꿔서 필요한 정보들만 나열되도록 설정해 볼게요. Add a View를 클릭하셔서 보드를 선택해 줍니다. 이름은 넣어주셔도 되고 스킵하셔도 상관없어요. 보드 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노 태그는 옆에 3개의 점을 클릭하셔서 하이드를 눌러 숨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드 뷰를 클릭하시면 제가 설정한 모든 뷰가 나오는데요. 각 페이지가 리프레시 될 때 제일 위에 있는 뷰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있는 테이블 뷰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설정했으면 일단 데이터 하나를 예제로 넣어볼까요? 사파리에서 제가 보고 있던 아이키아 램프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클리핑을 하고 싶은 사이트에 가셔서 내보내기를 클릭하시고 노션을 선택하시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Add to에서 원하시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곳을 클릭하셔서 저희가 만든 위시리스트 마스터 테이블을 검색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세이브를 누르신 후에 노션에 돌아오시면 노 태그 부분에 방금 클리핑한 페이지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가 클리핑이 된답니다. 속성들을 보시면 제가 방금 클리핑한 날짜와 시간이 저장되어 있고요. since 속성의 날짜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웹페이지도 저장이 되었네요. 그럼 태그 속성을 사고 싶은 것으로 업데이트 해줄게요.
그런 다음 뒤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사고 싶은 것 태그 아래에 데이터가 카드 형태로 보여질 거예요. 이 보드 뷰에서 모든 속성들이 보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속성들은 숨겨주도록 할게요. 테이블 오른쪽 위에 세 점을 클릭하셔서 Properties를 클릭하시고 숨기고 싶은 속성 안에 Hide 옵션을 선택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체크박스와 since 날짜만 두고 다 숨겨주었습니다. 또 가능한 옵션 중에는 각 데이터가 보이는 카드에 미리 보기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카드 프리뷰를 클릭하시면 페이지 커버나 페이지 컨텐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페이지 컨텐트에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옵션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저는 이미지 없이 좀 더 깔끔한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서 카드 프리뷰는 none으로 세팅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Purchase List라는 토글을 만들어 볼게요. 이 토글 아래에는 구입한 아이템들만 보이는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이 블럭의 색도 바꿔줍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테이블은 이 위 테이블에서 Purchased 체크박스가 클릭된 데이터들이 보여지도록 설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도 Linked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주시고 위시리스트 마스터 테이블을 검색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럼 저희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또 나타났죠? 이번에는 갤러리 뷰를 선택해줄게요. 아까와 같이 테이블 뷰는 지워주도록 합니다. 이제 테이블의 프로퍼티를 바꿔줘 볼게요. 여기서 카드 프리뷰는 취향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페이지 컨텐트에 fit 이미지를 켜서 이미지가 카드 크기에 맞춰서 보이도록 해줄게요. 갤러리 뷰에서는 이미 모든 속성들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 저는 purchase date과 rating을 보이도록 설정해 줄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램프는 제가 purchased에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리스트에 추가되어 있죠? 여기서 저희가 이 테이블에 필터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필터를 클릭하시고 Add 필터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이 테이블에 보이는 데이터들을 필터해 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구입한 아이템들만 보이게 하고 싶기 때문에 맨 위에 프로퍼티는 name 대신 purchased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 화면처럼 조건문을 완성해 주시고 done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좀 전에 있던 데이터 카드가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서 Purchased에 클릭을 해주면 다시 이 테이블에 나타나는 게 보이죠? 다시 체크를 지워주면 또 사라지고요. 이런 식으로 필터를 사용해서 보고 싶은 데이터만 나타나도록 설정해 주시면 돼요. 필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넣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갤러리 뷰를 하나 더 만들어서 June 2020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각 뷰에는 다른 필터들을 넣어서 다른 데이터들이 보일 수 있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June 2020의 뷰에서는 필터를 제가 6월에 구입한 아이템들만 보일 수 있게 설정해 볼게요. 필터로 가셔서 아까와 같이 Purchase 체크박스를 넣어주신 후에 Add a Filter 그룹을 클릭해 볼게요. 이 옵션은 필터를 그룹화 시켜줄 수 있어서 복잡한 필터를 넣어주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필터 그룹에는 날짜들을 넣어줄게요. 제일 윗줄 속성을 Purchase Date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줄 필터 조건문은 is on or after로 그 다음 날짜를 exact date로 선택해 주시면 제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럼 달력에서 6월 1일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필터는 end로 연결해 주시고 조건문을 is on and before로 바꿔주세요. 날짜는 6월 30일로 설정해 줄게요. 그럼 이 필터 그룹은 Purchase Day 속성이 6월 1일과 6월 30일 사이인 데이터들이 보여지도록 설정이 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클리핑한 데이터의 purchase date을 6월 6일로 설정해주게 되면 이렇게 June 2020 뷰에 떠요. 하지만 이 구입 날짜를 5월로 바꿔주게 되면 방금 전 설정한 필터에 따라서 June 2020 뷰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처음 만들었던 갤러리 뷰에서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필터 옵션을 한번 응용해보세요. 다음엔 패스 리스트 토글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도 색을 변경해 주고요. 위와 같이 위시리스트 마스터 테이블에 링크드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줄게요. 이 데이터베이스도 갤러리 뷰로 바꿔주고요. 테이블 뷰는 지워줍니다. 이 테이블에는 구입하지 않은 아이템들만 보이게 설정해주고 싶어요. 일단 이미지는 나오지 않게 카드 프리뷰를 none으로 바꿔주시고요. 필터를 추가해줍니다. 여기서는 패스 속성을 선택해주시고 패스가 클릭되어 있을 때 조건문을 완성해준 후에 done을 눌러줄게요. 필터가 잘 설정이 되었는지 패스 박스를 체크해줘서 확인해 볼게요. 이 두 박스를 같이 체크할 일은 없겠지만 패스를 클릭했을 때 여기 아래 테이블에 데이터 카드가 나타나는 게 보이죠? 다시 체크를 지워주시면 숨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구입한 리스트와 구입하지 않은 리스트가 보이는 테이블 두 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테이블들은 위시리스트 페이지를 열 때 항상 보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열어볼 수 있게 하려고 토글 안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토글을 접어서 페이지를 깔끔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처음에 만든 링크 데이터베이스의 필터를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이제 제일 위에 만들어 놓은 보드 뷰에서는 purchased나 pass가 체크된 후에는 아래 테이블들에서 아이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필터를 설정해 줄게요. 필터를 추가해 주시고 패스 속성의 조건문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거나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조건문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문은 AND로 엮어주시고 두 번째 필터는 purchased로 조건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후에 done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처음 넣은 데이터는 아래 purchased 리스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칸반보드 뷰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데이터 플로우를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클리핑해서 새 데이터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가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세이브를 눌러주면 노 태그의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태그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노 태그가 보여지도록 설정해주는 게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바꿔주고 하나만 더 클리핑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새로 클리핑한 데이터가 이제는 노 태그 아래에 보이게 되었어요. 이때 데이터에 들어가서 태그를 따로 넣어줄 필요 없이 이 데이터 카드를 터치해서 꾹 누른 후에 원하는 태그 아래로 바로 드래그 해줄 수 있답니다. 이 방법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죠? 노션을 핸드폰에도 설치를 해두시면 핸드폰에서도 클리핑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라 앱에서 옷들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내보내기 누르셔서 노션을 선택해 주시는데 혹시 여기서 노션을 못 찾으시면 More 안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 타이틀을 넣어주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준 다음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세이브한 후에 뜨는 노티피케이션을 클릭해주시면 클리핑한 데이터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리핑이 됐는데 앱에서 클리핑을 해서 그런지 이미지가 제대로 안 들어와졌네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자라 앱에 돌아가서 스크린 캡처한 뒤에 노션에 이미지 추가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뿐만이 아니라 노션이 설치되어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도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해서 데이터 수집이 정말 용이해요. 이렇게 오늘 저랑 위시리스트 페이지를 만들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보고 링크드 데이터베이스로 레퍼런스 뷰를 설정하는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기능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노션을 데이터 수집과 정리의 끝판왕인 앱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다음에 만들어볼 페이지에서도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셔서 꼭 멋진 노션 페이지들을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